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연초에 미국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것.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시각을 가져가야 하느냐. M7을 제외하고 보시더라도 프리미엄이 과거처럼 높지가 않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지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기 위해서는 금리 이슈가 다시 정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테크 수장들 모아놓고 선부라는 표현을 갖다가 준비했습니다. 선부가 공동 부유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결국은 이제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뀐 것이고 누군가가 돈을 잘 벌게 하는 구조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 같다 지금 강조를 해준 거죠. 새학기도 시작되고 새로운 계절도 시작되는 3월입니다. 3월의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월간 투자 전략 박희찬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이제 시작하면서 이번 한 달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연초에 미국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것.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시각을 가져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관세 관련된 우려가 네. 일단 마켓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저희가 일단은 비싸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비싸도 뭐 어닝 모멘텀이 좋고 하면은 이제 버틸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일단은 중국 때문에 뭔가 미국의 어떤 AI 생태계의 주도권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생겨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금리까지도 약간 좀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올라갔단 네. 말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의 조정으로 유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 이슈도 있었고 또 중국으로 AI 생태계의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또 네. 기대 인플레가 튀면서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고 뭐 이제 그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조금 불편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기저에는 결국은 그런 요인들이 하락 변동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비싸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주식하고 채권을 비교를 해봤을 네. 때 또는 예금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는 항상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이나 채권이 한 4% 수익을 준다 이러면은 주식한테 똑같은 4%를 준다 그러면 아무도 안 매력이 하죠.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주식은 한 뭐 10% 넘게 주고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수익률 기대값의 그 차이를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 주식은 그 프리미엄이 0%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비싼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네. 그 제로를 유발함에 있어서 미국의 빅텍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M7으로만 딱 추려서 봤을 때는 제로가 아니라 심지어 마이너스 상황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만큼 비싼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성장 계속하면서 이 부담을 극복해 나갈 거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지금 중국 때문에 어느 정도 도전이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럼 이런 M7 좀 피해서 좀 분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사실 맞기는 한데 근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M7을 제외하고 보시더라도 이 프리미엄이 과거처럼 높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그 빅텍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성장률이 대단히 높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지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리 이슈가 다시 정상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당초에 생각해 왔던 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올해 내년 걸쳐서 몇백 bp 인하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기대 심리가 다시 복원되는 것이 결국은 미국 시장이 다시 살아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지금은 금리 경로에 대한 판단을
약간 유보하고 보시는 관점일까요?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연준에서도 일단 1, 4분기는 스킵하겠다라는 입장이 네. 분명한 거고요, 지금은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6월 달에는 다시 인하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2, 4분기 지나면서 이제 이런 어떤 금리 이슈는 조금은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장의 다소 뭐 흐름이 강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일단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뭐 바꿔 말하면 밸류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또 모멘텀이 있는 쪽은 뭐 섹터가 됐든 지역이 됐든 상대적으로는 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달에도 그랬고 그 전달에도 그랬고 리밸런싱을 되게 강조를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리밸런싱에 해당하는 움직임이 최근 연초에 어쨌든 발생을 했고요. 그게 섹터 리밸런싱 그리고 지역 리밸런싱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단 최근에 확인은 됐습니다. 네. 미국 섹터를 보시더라도 일단 테크 쪽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최근에 부진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네. 그 외에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지역 간으로 보시더라도 미국은 사실 올해 성과가 별로 없는 반면에 맞아요. 유럽이 의외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브라질 또는 뭐 멕시코 또는 뭐 한국 뭐 이런 쪽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이제 중국의 퍼포먼스가 그렇죠. 상당히 올라왔다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최근에 연출하고 있죠. 물론 뭐 최근에는 이제 약간 고점에서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여전히 굉장히 좋은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쪽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또 기대를 갖게 되기도 하고 반면에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실 것을 권고를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리밸런싱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중국, 특히 중국 테크가 핵심적인 대안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시장이 큰 틀에서 바뀌었다라는 것은 정책 기조 변화에서 분명히 읽히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은 네. 중국 시장이 지난 몇 년 동안 되게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정책 기조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8월 달 공동부유라는 이게 핵심 어떤 뭐랄까요 정책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이제 키워드였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제 강조했던 이제 돈을 누가 더 잘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강조가 됐던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상황 이후에 중국 증시가 되게 좋지 않았던 흐름을 장기간 이어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테크 수장들 모아놓고 선부라는 표현을 갖다가 강조했습니다. 네. 선부가 공동 부유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누군가가 잘 해가지고 돈을 먼저 벌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모두가 다 잘 살게 만들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한 낙수 거죠.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뀐 것이고 누군가가 돈을 잘 벌게 하는 구조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 같다 지금 강조를 해준 거죠.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정책 변화로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 역시 중심에는 중국의 테크 기업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생리에 반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좀 침체된 기간을 겪어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어찌 보면 친시장적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입장 변화가 있었고 때문에 최근에 뭐 그에 대한 기대든 또 그를 반영해서든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방향 자체는 열려 있다라고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인도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좀 부진해요. 예, 인도가 사실 이제 저희가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려 왔었는데 한 지금 4개월 넘게 지금 주가 조정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게요. 약간 뒤늦은 감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의견을 이번에 중립으로 일단은 하향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인도 증시가 뭐 장기적으로 강세를 이어왔었고요. 저희가 여전히 중장기적인 강세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 증시가 또 쉴 때는 1년여 정도 쉬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쉴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바로 뭐냐 하면 인도의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네.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 사이클, 특히 이제 소순환 관점에서 봤을 때 인도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선행지수의 하락이 과거에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이제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네. 앞으로도 주가 조정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레벨이 계속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떤 기간 기간적으로. 조정이라는 관점도 네. 생각해야 되고 상대적인 퍼포먼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현재로서는 중립으로 좀 낮춰서 대응하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인도 시장, 주식 시장 위주로 정리를 쭉 해봤고요. 이외에 채권에서는 저희가 한국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 유지드렸던 바 있는데 마침 2월 말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또 인하를 했어요. 여전히 맞습니다. 의견은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 증가는 한국한테도 당연히 이제 좀 약간 불확실성을 야기하긴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바는 미국은 여전히 인플레이션하고 싸워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반면에 한국은 이미 인플레 목표가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이 2%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내수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도 최근에 좀 둔화되는 게 좀 선명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한국의 경기 동행 지수가요. 네. 지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준비한 차트를 보시더라도 네. 현재 경기 동행 지수 수준은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큼 그러네요. 낮아요. 네. 그리고 팬데믹 쇼크 때 잠깐 떨어졌던 그 정도 수준하고도 큰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더 떨어질 리스크를 갖다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최근에 금리 인하를 계속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압력에 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단 한국채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은 가져가겠다라는 부분 짚어드렸고 또 하나 긍정적인 시각 유지했던 자산이 금이에요. 네. 금 올 들어서 뭐 2달 동안 10% 이상 이제 상승한 상황인데 네. 여전히 위로 좀 열어두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금을 강세로 보는 일단 기조적인 이유는 이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 이런 지역에서의 탈달러 움직임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들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에서 금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늘리고 있는지를 보면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준비한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런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잘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미국의 어떤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 정책, 네. 그리고 친미 동맹권 외 지역에 대한 일종의 차별 정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탈달러 움직임을 더 지속시키고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 주요 지역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확대 움직임이 네. 일단은 기조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올해 기대하고 있는 달러 약세 움직임까지 좀 동반되게 될 경우에는 모멘텀이 이제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차트 오른쪽을 보시면은 네. 이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서 이제 그 외환 보유액에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보시면은 이 금 보유 비중이 여전히 낮아요, 아직은. 그러네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더 늘려갈 잠재력이 높다라는 것도 아울러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대신 금을 택하는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고 이들이 채울 고가는 여전히 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맞습니다. 금의 네. 방향성 자체도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요 자산별로 저희 어떤 시각 가져야 할지 쭉 정리해봤고요. 이게 다 녹아있는 추천 ETF 포트폴리오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중국 테크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다가 지난 연말 이후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네. 상황인데 저희가 인도를 선호하면서 인도를 갖다가 계속 우리 그 ETF 자산의 추천 자산으로 계속 넣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이번에 인도를 낮추면서 중국 테크로 변경했어요. 네. 그게 이제 이번 ETF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일단은 너무 미국 중심으로 가지 말고 좀 네. 이제 분산하자라는 각도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각도에서 지금 저희가 코어 주식으로 전 세계 주식을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지금 미국보다 지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네.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금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내에서는 이제 뭐 AI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예, 인프라,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분산해서 예, 갖고 가시는 포트폴리오 계속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성과 자체도 리밸런싱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고 이제 저희 전략도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어요. 그걸 조금 더 녹인 ETF 추천 포트폴리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3월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 오늘 나눠봤고요. 저희는 4월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박희철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